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미국 개인소득세, 특히 그 순투자소득세, NIIT 계산 방법입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IRS 양식 8960 설명서랑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계산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보죠. 자,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까요? 좋습니다. 핵심은 역시 기본 과세소득 계산틀을 먼저 잡고 그 위에 NIIT라는 게 어떻게 얹히는지 보는 거예요.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적용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. 맞아요. 그럼 첫 단계는 역시 일반 과세소득 계산부터 시작해야겠죠. 여러분의 총소득에서 몇 가지 조정을 거치면 조정총소득 AGI가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AGI. 여기서 이제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더 유리한 걸 택해서 빼는 거죠. 그 주 지방세 공제 한도 10,000불짜리 같은 거요. 네네, 그거 기억나네요.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과세소득이고요. 맞습니다. 그 과세소득 금액이 이제 중요해요. 여기에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, 10%, 12%, 22%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기본 연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, 바로 순투자소득세, NIIT입니다. 이게 그냥 내는 세금에 더해서 내는 3.8% 추가 세금이라면서요. 누가 이걸 내게 되나요?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당연히 순투자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. 그리고 둘째는 수정조정총소득, MAGI라고 부르는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야 해요. MAGI요? AGI랑은 좀 다른 건가요? 네, 기본적으로 AGI에서 출발하는데 NIDT 계산 목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더하거나 조정하는 거예요. 양식 8960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약간 더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죠. 기준액은 독신이면 20만 달러, 부부 공동신고면 25만 달러 이렇게 좀 높아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순투자 소득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나요? 월급 같은 근로소득은 아니라고 하셨죠? 네, 아니에요. 주로 이자, 배당금, 또 주식 같은 거 팔아서 남긴 자본 이득, 그리고 임대소득이나 로열티 소득 같은 것들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 그 소득이 여러분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에서 나온 거라면 투자소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아하,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번 돈이 아니면 빠질 수도 있다. 그렇죠. 반대로 그냥 투자해놓고 받는 소득, 즉 소극적 활동소득은 보통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름이 순투자소득이잖아요. 네, 순. 그러니까 관련 비용은 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투자 관련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투자 소득에 해당하는 주세금 같은 것들은 공제해서 순투자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. 폼 8960이 바로 그 계산을 도와주는 거고요.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만약 독신이고 MAGI가 한 22만 달러라고 쳐보죠. 그럼 기준의 20만 달러는 넘었네요. 네, 넘었죠. 그리고 순투자 소득이 배당금이랑 자본이익 합쳐서 15,000달러 나왔어요. 그럼 NIT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좋은 예시네요. 자, 이럴 땐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해요. 첫 번째는 순투자 소득 자체인 15,000달러. 두 번째는 MAGI가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. 그러니까 22만 달러 빼기 20만 달러 해서 2만 달러죠. 네, 15,000이랑 2만. 그렇죠. NIIT는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의 3.8%를 곱해요. 여기선 15,000달러가 더 적으니까 15,000달러의 3.8%. 계산하면 570달러네요? 아하, 570달러. 이게 그럼 제가 원래 내야 할 소득세에 그냥 추가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추가 부담인 거죠. 와, 명쾌하네요. 근데 자료 보니까 임대소득 같은 건 좀 더 복잡한 것 같던데요. 모든 임대소득이 다 NIIT 대상인가요? 꼭 그렇진 않아요.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만약 여러분이 세법상 부동산 전문가 요건을 만족하고 그 임대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소득은 투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봐서 NIIT를 안 낼 수도 있어요. 아, 전문가 요건 쉽진 않겠네요. 네, 그렇죠. 또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요. 해외 법인 소득이나 순손실 이월 같은 건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 결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네요. 세금 계산할 때 그냥 기본 세율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? 특히 투자 소득이 좀 있고 전체 소득, 그러니까 MAG가 높으신 분들은 2, 3.8% NIIT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
맞아요. 내 소득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성격이 뭔지, 근로소득인지 투자소득인지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네, 소득의 성격과 MAG 기준의 확인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. 자료를 보면 NIIT를 따질 때 거래 또는 사업 정의랑 다른 세법 규정에서 쓰는 정의랑 약간 다르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미묘한 정의 차이가 혹시 여러분의 부업이나 임대 활동 같은 것들이 NIT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